이제는 너무 흔해져서 공기처럼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자전거의 역사는 고작 200여 년에 불과합니다.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출퇴근과 같은 이동수단부터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으로 경치 좋은 곳으로 떠나는 주말 라이딩까지 자전거는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가 됐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소중한 자전거가 언제 어떤 계기로 사람들의 삶 속에 뿌리를 내렸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자전거 탄생에 얽힌 흥미로운 비밀을 추적해 봅니다. 인도네시아, 전 세계에서 섬이 가장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히 몇 개나 되는지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약 17,0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섬이 많은 나라가 필리핀인데 7,100개쯤 된다고 하니 인도네시아에 비하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하면 발리를 떠올리는 분들 많을 텐데요. 발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동쪽으로 50분쯤 가면 숨바와라는 섬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비와 김태희가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알려진 섬입니다. 숨바와 섬 북쪽에 탐보라 산이 있는데요. 이 산에서 1815년 4월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1500km 떨어진 곳에서도 폭발음이 들렸다고 하니 폭발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실 수 있겠죠. 이 폭발의 위력을 두고 어떤 화산 전문가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17만 개가 한꺼번에 터진 것과 맞먹을 정도라고 표현했습니다. 화산 폭발로 산 정상부가 허물어져서 산 높이가 4,300m에서 2,850m로 폭삭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높이 1,500m짜리 산 하나가 통째로 날아간 겁니다. 폭발로 인해 용암이 560km나 흘러내렸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이 500km가 안 되는데 그보다 더 먼 거리까지 용암이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산 정상이 날아간 자리에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분화구가 생겼는데 지름이 거의 7km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폭발이었던 만큼 인명피해도 컸습니다. 화산 폭발로 만여 명이 즉사했고 질병과 굶주림으로 죽은 사람도 8만 명이 넘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보기 드문 대재앙이었습니다. 피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면서 약 150억 톤의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었고 이 화산재가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화산재와 함께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가스가 분출했습니다. 이 가스가 40km 이상 치솟으면서 성층권에서 물과 반응해서 황산구름을 만들었습니다. 이 구름이 거대한 막을 형성해 햇빛이 지표면에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아래에 있던 대기와 지표면이 냉각되면서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났습니다. 화산이 폭발한 1815년 전 세계 연평균 기온이 무려 5도나 떨어졌고 북미 지역에서는 6월에도 폭설이 내리는 이상기후가 지속됐습니다. 이듬해에도 지구의 온도는 평균 0.4에서 0.7도씩 낮아졌습니다. 유럽과 북미에서는 1년 내내 비가 내리는 춥고 우중충한 날씨가 계속돼서 사람들은 1816년을 여름이 사라진 해로 불렀습니다. 영국의 기상학자 루크 하워드는 당시의 이상기후 현상을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겼는데요. 그에 따르면 1816년 4월부터 9월까지 비가 내린 날이 130일이었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4달 이상 비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아일랜드의 사정은 더 나빠서 153일 중 142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전 지구적 기후변화는 전례 없는 흉작으로 이어졌습니다. 화산 폭발 이듬해인 1816년 서유럽 전역에서 곡물 수확량이
75%나 급감했고 대규모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으로 희생됐습니다.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아일랜드에서만 6만 5천 명이 죽어나갔고 유럽 전역에서 2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류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대재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기근과 전염병의 원인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150년이 지난 뒤에야 인도네시아 숨바와 섬에서 있었던 화산 폭발이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대재앙의 원인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탐보라 화산 폭발은 문학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816년 여름 훗날 작가로 이름을 떨치게 될 메리 고드윈은 자신의 애인과 함께 스위스 제네바 근처의 한 별장으로 밀월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유명한 낭만파 시인 바이런과 그의 친구인 의사 폴리도리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1816년 그 해는 탐보라 화산 폭발로 여름이 사라진 해여서 비바람이 불고 추운 날씨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바이런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낮에도 촛불을 켜야 하는 어두운 날이라고 쓸 정도로 우중충한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폭풍우와 추위 때문에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어야 했던 작가들은 지루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서로 돌아가며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씩 하기로 했습니다. 메리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과학자가 시체에 전기 자극을 가해서 괴물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를 꺼냈고, 폴리돌리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스토리를 내놓았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프랑켄슈타인과 뱀파이어 드라큘라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두 소설 모두 당시의 날씨와 사회상을 반영하는 어둡고 음울한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작품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탐보라 화산 폭발이 불러온 흉작과 전염병이 점차 진정되면서 지구는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1817년 다시 봄이 오고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말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귀리 농사를 망쳐서 말들이 다 굶어 죽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굶주림에 허덕이던 사람들이 말을 잡아먹기도 해서 말의 숫자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 독일의 발명가 카를 폰 드라이스가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그는 1817년 말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기계를 선보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드라이지네를 발표한 겁니다. 드라이지네는 두 바퀴 위에 나무판을 얹어서 사람이 걸터 앉아 발로 땅을 박차면서 걷거나 뛰는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기계였습니다. 드라이지네는 핸들이 달려 있어서 방향 전환도 가능했습니다. 언덕과 평지에서는 걷는 속도와 별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내리막에서는 분명 걷기보다는 빨랐습니다. 자전거의 효시, 최초의 자전거 드라이지네는 이런 과정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의 탐보라 화산 폭발이 어떤 맥락과 과정을 거쳐서 최초의 자전거 드라이지네의 발명으로 이어져 왔는지 알아봤습니다. 물론 탐보라 화산 폭발과 자전거의 발명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산 폭발 이후의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기근과 전염병, 뒤이은 흉작과 말의 개체수 감소와 같은 일련의 변화를 볼 때 당시 새로운 탈 것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직접적 인과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탐보라 화산 폭발이 자전거의 발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드라이지네는 이후 벨로시패드, 하이휠러, 세이프티 자전거로 진화를 거듭하면서 현대의 첨단 자전거로 발전했습니다. 알고 타면 재밌다. 오늘은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 폭발의 나비 효과, 자전거의 발명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익하거나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전거 세상입니다.